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는 추워졌지만 153 여러분들로 인해서 따뜻해집니다. 자, 오늘은 조직의 변화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는데 1절부터 사실은 내용은 시작이 됩니다. 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좀 시작을 하겠는데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를 또 테스트 벽으로 쏘기는 쏘는데 됐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나눠보면 우리 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또 음란과 가증한 일로 인해서 계속 심판을 선포하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심판까지 선포를 하시면서 36장에 이르러서는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37장에 오면 희망 없이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37장 내용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가운데 세셨는데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경청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모든 뼈에게 대언을 하라.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여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에스겔이 오늘 7장부터 대언을 한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생기가 있게 하는 조직으로 이제 3단계 솔루션을 제시를 하셨죠. 첫째, 모든 뼈에게 대언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마른 뼈도 살리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렇게 대언을 했을 때 이제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돼서 구조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온전한 육체의 모습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생기가 없고 그때 생기가 사방에서 나와서 죽음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큰 군대처럼 살아났죠. 정신과 생명 또 영혼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뼈밖에 없던 이스라엘이 살아나서 생명과 생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 기업이나 단체 조직들을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매너리즘이나 타성에 빠질 수도 있고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혹시 이러한 기업이나 조직의 상황이 있다면은 우리가 생명력 있는 조직으로 살아나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발제 목적은 요즘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코로나 이후 4년이 경과했고 경기도 오랫동안 침체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하시는 각자 대표님들 보면 요즘에 이제 고령화도 있고 MZ세대에 또 우리보다 다른 그런 직업관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갈등과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기업
또 성장이 정체되고 조직의 침체 현상도 되고 그래서 생기나 활력을 잃는 조직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셨듯이 우리의 기업 또는 소속 단체가 또 조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준비했고요. 오늘 토론 주제는 우리 회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생기 있는 조직이 되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153지에 비전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워크숍을 대비를 해서 우리 153지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또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해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우리 153에 관한 것은 금요일 날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건강한 조직은 어떠한 특성을 가질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설남 대표님, 건강한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소통이 잘 되는 조직.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활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김영준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눈빛인데, 간절한 눈빛인데. 정확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정확한 수익 모델. 사실은 이제 건강한 조직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다 맞거든요. 소통이 잘 되고, 활력이 있고, 돈을 잘 벌어야죠. 그런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정의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게 타이밍이 탁탁 맞아야 건강한 조직인데. 첫째는 목표 달성 능력 있는 조직이에요. 우리 지난달에 경영 목표와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목표조차 없다면 큰 문제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있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적응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엄청난 시대 변화를 겪고 있죠.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와 위협이 찾아오는데 사실은 리스크가 더 빠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게 현실이죠. 우리가 롱텀 서바이벌을 하려면은 이런 환경 적응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성장 발전 능력이에요. 기업이 성장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이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건강한 삶은 아니죠. 기업도 우리 인격 있는 존재로서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어야 건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협업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왜냐하면 이 기업의 혈액순환은 결국 소통이거든요. 소통하고 서로 하나의 팀워크가 돼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해서 힘이 모아지고 집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협업과 소통이 없는 조직은 정말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죠. 그래서 건강한 조직은 크게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과 병든 조직을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건강성을 판단한 이 네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해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조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른 뼈 같은 조직. 그 다음에 겉모양은 있지만은 아직은 생기가 없는 일종의 병든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생기가 넘치는 건강한 조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른 뼈 같은 조직은 성장이 정체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심지어 쇠퇴,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경쟁력 상실하고 직원들은 상당한 체념 상태일 수도 있고 핵심 인재는 유출이 되고 리더에 대한 불신들이 팽배한 조직은 아마 마른 뼈 같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든 조직이면 구성원들이 타성에 빠져 있고 목표를 미달해도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변화에 둔감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소통에 장애가 있고 서로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가 있고 무사한 일,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병든 조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건강한 조직은 이 조직 자체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향해서 성장과 성취 욕구가 충만하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이 잘 되고 새로운 도전을 즐거워하면서 회사 구성원과 회사와 개인들이 같이 성장을 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움과 역동성,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감으로 묶여 있는 조직이 정말 최고의 건강한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나 두 번째를 방치를 한다면 그 회사나 기업은 아마 생존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조직은 어느 상태에 해당하는가, 혹시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건강한 조직이 가지할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맥킨지가 7S 모델을 써요. 제가 이제 그룹에 있을 때 저희도 조직 변화 활동을 했는데 이 툴을 썼고요. 제가 옛날 교회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이 7S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 변화 프로그램을 만들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마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툴로 소개를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S는 첫째가 쉐어드 밸류예요. 공유한 가치. 우리 조직의 비전과 어떤 가치관이 공유돼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스트래티지예요. 쉐어드 밸류는 거기에 비전과 목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냐. 전략이 있으면은 조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조직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어떤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권한 이양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느냐. 그 다음에 스텝이라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핵심 인재들, 유능한 인재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육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인재들이 스킬, 어떤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또 판단해 봐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일, 그 조직 문화죠. 이런 기업 풍토, 어떤 불평이나 불만 있는 풍토가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소통하며 나가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7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분위기가 좋고 직원들이 괜찮다. 이런 차원을 저는 좀 넘어서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17가지 요소가 아주 균형적 있게 갖춰져야 그런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고 조직의 현재 모습,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절차를 거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의 이슈를 파악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구성원 각자 일상에는 충실하지만 회사의 성장 비전 또는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역동성은 없다. 그냥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립한 계획 목표는 형식적이며 사장이 아무도 관심이 없고 미달되더라도 어떠한 조치도 없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 영입은 이미 멈추었고 가끔 들어오더라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당히 어려운 조직이죠. 구성원 간의 소통은 거의 없고 팀워크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 CEO는 자기 일에 바빠서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 개선하지 못한다. 상당히 중증의 조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생기면 우리 조직에 정말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되고 힘줄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가 돌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7S의 그 흐름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비전과 목표, 가치관이 재정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과 그거에 대해서 합심해서 일어나야죠. 요즘 스타트업들 정말 52시간 이런 근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밤 새면서 일하는 이유는 이런 비전이 공유가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올바른 경영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또 경영 시스템이 정비되고 사람들이 와 있어야 하고
조직 능력 향상한 기술, 마케팅 이런 인력들이 확보가 돼야죠. 그리고 활기찬 기업 문화가 구축이 되는데 요즘 그 스타트업들 홈페이지 가보면 이 기업 문화에 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코어 밸류라든지 행동 준칙 이런 것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타트업도 시작할 때 보면은 이런 문화 구축은 CEO와 초기에 창업한 몇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이 그대로 그 기업 문화의 조직 문화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핵심 인재들 몇 분이 그 조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153이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면 이제 2024년부터 변화를 해야 한다면 우리 153에도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봐요. 2024년에는 어떤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건가? 우리가 어떤 전략과 계획을 가져야 할 건가? 또 어떤 조직을 짜고 어떻게 전도하고 양육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리더십을 개발하고 일터를 변화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사람은 누구일까? 너무 뻔한 답을 제가 드렸는데 조직의 최고의 리더, CEO죠. CEO가 이런 조직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CEO의 진정한 리더십이 뭘까? 여러분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더십? 이게 괴롭죠? 물어볼 것 같아서. 리더십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그 정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거가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목표 달성. 뭐 사람들을 잘 끌고 간다, 뭐 잘 따르게 한다, 당연히 뭐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것도 리더십의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참여형, 설득형, 권위주형 여러 가지 리더십의 형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기업이 가져야 할 CEO들의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살아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 또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의 우리 최고의 롤모델 예수님의 리더십을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리더십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님도 처음에 2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첫째는 목적 지향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고 구속하시는 이 목표를 달성하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또 하나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 부분을 다 달성을 해내셨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인재를 양성하셨죠.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들을 육성하셨고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정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기초를 놓은 거가 그 12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많은 권한을 유양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일하는 방식에서 2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셨다. 창조와 혁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죠.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의 아주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지혜롭게 이게 답변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 원칙은 섬김과 희생이었어요. 어떤 권위의 증거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인드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인드로 사셨을까?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는 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우리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성 부분. 예수님 어떤 관계성을 마셨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순종과 기도였어요.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틈나는 대로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나가셨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공의의 두 척도를 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듯이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제자를 지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또 그 사랑을 다 베푸셨죠. 그렇지만은 그 반면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 지도자들 기득권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왜곡했던 그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노하시고 심판을 얘기를 하셨던 그런 공의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리더십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것들이 우리 조직을 이끌어가고 변화하는 그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 유대 이 세상에 희망이 없던 조직의 분명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온 그런 분명한 리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얼마나 훌륭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도 이런 회사 또 153 여러분이 속한 단체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CEO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지 틀에 의해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정말 구성원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경영 철학을 재정립하고 또 경영 목표도 같이 세우고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뭐가 우리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말 서로 설명해주고 제도를 만들어내야 하죠. 그 다음에 3 내지 5년 후 목표 설정하고 전략을 짜고 그것들을 또 전 직원이 공유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서로 이해하고 일한다는 것은 좋죠. 그냥 뭐 혼자만 나만 생각하고 막 지시를 해서 너는 이것만 해서 이게 부속품처럼 활용한다면은 그 직원들이 무슨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데 따라서 조직을 바꾸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연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CEO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큰 군대를 이루는 조직, 기업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2023년 그 경영 목표와 늘 여러분들이 이제 수립을 하시잖아요. 사업 계획도 짤 때 조직의 변화 계획도 함께 수립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CEO가 이러한 어떤 조직적인 일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거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CEO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기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발제를 마치고 오늘의 그 토론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가? 아니면 그 겉모습에 육신의 모양만 있는가? 아니면 생기가 넘치는 조직인가? 또 생기 있는 조직이 되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25분 동안 서로 토론을 하고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팀의 그 테이블을 좀 리드해 주실 조장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박수로 감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